손매남 박사의 뇌정신건강,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시고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신 손매남 목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애착 형성이 사회적 뇌 발달에 필수적이다.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면서 애착 형성이라는 것은 유아 시절에 부모님, 특히 엄마와 어느 정도로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있는가,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가 아이의 사회적 뇌,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이고 또 좀 좋게 발달하느냐, 그렇지 않고 어렵게 되느냐, 이걸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어릴 때의 애정 결핍이나 학대, 지난 시간에 주로 많이 좀 할애해 주셨던 게 아이에게 매를 대는 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동일한 일을, 어떤 결여된 일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그걸 이미 매를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강박증에 와 있습니다. 예, 강박증이라는 것은 치료를 받고 부모님도 아이도 변해야 그것이 엄마의 변화가 없이는 그 아이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문제아가 아니고 문제 부모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의 성격이라든가 또 양육 방식을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도 이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율법주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커서도 되면 안 된다. 저희들도 그런 율법주의 신앙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가졌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와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지만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11조를 안 하면요, 막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걸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과의 애착 형성을 실패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이게 애착 관계가 실패되면요, 연애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연애할 때 뭐냐면요, 어린 시절에 그 애정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은 집단이 어디냐, 성범죄자들입니다. 성범죄자들은 거의 다 애정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냐. 왜냐면요, 어머니와 충분한 애정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것하고 성적 관계를 가진 것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친근하게 대해주면요, 거기에 이제 안주하지 못하고 요즘 미투 운동의 대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게 되거나 또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성범죄자들은 거의 이제 애착 형성의 실패자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될 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친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다. 아기가 얘기하면 그냥 받아주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제가 이제 첫날 이 공감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근본이 어릴 때 애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애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근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한 것을 그냥 들어주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머니가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그건 매를 든다든가 막 혼을 낸다든가 눈동자를 막 아이에게 화낸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때린다든가 또 혼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매를 든다든가, 그것이 그 아이를 갖다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아이를 분노케 하고 그 분노케 하는 방식이 이제 선택이 잘못되죠. 그래서 아이의 뇌의 기능의 이제 이상과 구조의 이상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되는 행동을 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뇌의 이상입니다. 뇌 기능의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요즘 이제 그 젊은 엄마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기는 그 따로 놀죠. 그런 사건들이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저 게임을 했던 엄마가 있었죠. 그냥 아기 놔두고 게임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 요즘 현대에서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해야 한다. 아기를 사랑하지 않고 또 막 TV를 본다든가 인터넷에 뭐 이런 등에 우리가 몰려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아이와의 그 애착 관계는 실패합니다. 요즘은요, 그 모든 것이 참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바쁘고 아기는 막 질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책자가 있어요. 책이 있어 아이가 책을 딱 누르면 거기서 책에서 책 얘기를 하도록 나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서 발달이 많이 됐더라고 보니까 아이를 키운 사람 세 살짜리 아이들은요. 그래서 책자를 딱 보면 누르면서 밥을 먹으면서 딱 누르면 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다 말이 나와요. 그 끝나면 다음 장을 넘기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그 어머니가 아이하고 지금 관계를 못 맺어도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아이하고 대화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좋은데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다른 어떤 대책도 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놔두고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방임이 되는 거죠. 네. 그 방임의 대가가 누구한테 가느냐?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까지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뭐 애착 관계를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요. 박사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가 엄마하고 있으면 울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간다든지 아유 왜 아이 좀 안아볼까? 그래 안으면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만 가면 또 끝이죠. 그렇죠. 그 엄마의 그 품속을 안전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가 먹은 친구가 왔잖아요. 오면은 그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때는 우리 아이가 아주 기를 펴갖고 그 애에게 지시도 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집으로 가면요. 꼼짝을 못 해요. 그 애가. 네. 왜? 우리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기지다. 여기가.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성 결핍, 애정 결핍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전에는 많이 써왔는데요. 바로 그 율법주의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이고요.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 해주면 그 엮이는 엄마예요. 그게. 무조건 엄마가 그 아이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때리게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대할 것인가. 그것이 엄마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리는 엄마로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임하는 엄마로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애착 형성이 부족하면은 결국 사회생활이든지 대인관계에서든지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뇌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어릴 적 애착 형성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요, 그 강아지를 이제 동물병원에 데려왔어요. 네. 할머니가 데려와서 이 강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우리가 죽으면은 결국 우리 아이도 죽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관계인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소아마비입니다. 소아마비인데 이 강아지하고 생활을 하고 밥도 먹고 온 자기 삶의 전부를 이 강아지하고 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애착은 이제 불안정한 애착입니다. 잘못된 애착인데 너무 그 애착 외상을 입게 되면은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니까 애착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그 애착 대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애착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강아지가 애착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강아지를 수술해서 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애착 대상을 상실하는 경우에 이렇게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집을 한번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자기 집에 한번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의 그 자녀를 제가 이제 캐나다로 유학을 시켜줬거든요. 큰 아이를.
그래서 이제 한번 꼭 오시라고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한번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강아지를 키네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이 벽지를 다 훑어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가구도 다 뜯어놓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가구를 다 뜯어놓고 벽지를 다 긁어놨는데 왜 강아지를 키우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 하는 거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 어느 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애기가 하는 말이 내가 왜 가출했냐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강아지 하나 사주라고.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잖아. 학교가 울면서 학교 갔다 오면 아무도 없잖아. 나 강아지나 하나 사주면 같이 놀래 그러더래요. 계정 형성을 강아지랑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준비하신 원고 중에 한 줄만 제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엄마와의 안전한 애착 관계는 아이의 안정된 피난처요, 정신 건강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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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뇌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이시고 한국상담개발원장이신 손면한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무료 전화는 884-7590번이고요. 유튜브에서도 오늘 하신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